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상견례장에서 겪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할머니예요. 아직은 아줌마이지만 워낙에 자외선 강한 햇빛 아래에서 한평생을 농사만 지으며 살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과는 달리 금방 얼굴에 주름이 진하게 생겨서 제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남편이 지병으로 우리 아이 유치원 다닐 때 죽고 제가 온전히 모든 가장의 짐을 떠맡게 되었죠. 귀한 집에서 외동딸로 자란 저는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이 살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죠. 친정 집안도 어려워졌고 어찌되었든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지으시던 감자밭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특성상 감자가 대표 음식이긴 하지만 그만큼 모든 가정에서 감자를 키우고 있어서 아무리 씨앗 굵은 좋은 감자를 캐봐야 한 박스에 3,000원, 5,000원 이렇게 도매로 넘어가게 되죠. 한 박스 팔 때마다 500원이 남는데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더 서러운 것은 아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죠. 다 같은 강원도지만 그 학교 안에서도 시내 사는 애들이 있고 아들처럼 시골에 살면서 농사 짓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후자에 해당했고 학교 애들은 그런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들을 농사꾼 자식이라고 하면서 뒷담을 하거나 자기네들 무리에 끼워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속이 상했고 무척이나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속상해하는 걸 알자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어머니 이제 이 힘든 농사일 안 하게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공부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기필코 이 공부로 저를 차별한 애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게요. 라고 하면서 이글이글 불타는 눈빛을 저에게 보냈는데 저는 아들이 기특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안해지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엄마였다면, 아니 조금 더 돈이 많고 아빠가 있었다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도끼 안 가지고 그냥 아이들처럼 살아도 될 텐데 하고요. 아들은 그때부터 엄마와 한 약속을 기필코 지키겠다는 듯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원래 전교에서 왔다 갔다 하던 아들은 석 달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공부에만 열중하며 새벽에도 자다가 깨서 자기가 암기한 단어 같은 것을 외치는 행동을 반복하는 끝에 결국 1등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가 그때까지만 해도 비평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명문 고등학교가 있고 일반 고등학교가 있고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급이 나누어지는데 아들은 명문 고등학교에 1등으로 입학을 해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죠.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무지게 인생을 잘 살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거기서도 공부를 놓지 않고 매일 새벽 3시까지 코피가 터져도 그냥 신문지 같은 걸로 막으면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한 결과 정말 강원도 시골 사는 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학에 붙어버린 겁니다. 전 감자 농사꾼 아들 녀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전부 플랜카드를 붙이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경사가 있고 난 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그 큰 감자밭을 혼자서 다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손가락 마디마디를 굽힐 수 없을 정도로 시큰하고 아팠지만 일단은 아들 장가 보낼 때까지는 내가 뒷바라지 해야 하니까 아파도 꾹 참고 그냥 아들만 바라보면서 삼킨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휴학하고 고향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라고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설마 얘가 사고라도 친 건가? 하고요. 도대체 왜 갑작스럽게 휴학을 하는 거냐고 아직 군대도 안 가지 않았냐고 말을 하니까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법고시 준비하려고요. 어머니, 저 딱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공부로 정말 성공할 자신이 있고 어머니한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약속드렸던 거 공부로 성공해서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한 거 그 약속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제 방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래도 큰일은 아니었구나 싶어서 기뻤고 아들이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 걱정과는 달리 정말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인부들의 새참 만들어서 가져갈 때 아들 밥도 챙겨주고는 했는데 여름이면 에어컨도 없는 그 초가집에서 물에 얼음을 넣어서 발을 담근 후에 열을 식히며 공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독하게 했어요.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도 쳐다도 안 볼 정도로 독하게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을 하늘이 알아버린 것인지 거의 준비한 지 1년 반도 안 되어서 아들이 사법고시 시험 1차 합격을 해버린 거였죠. 남들은 머리 싸매고 몇 년을 준비해도 합격을 할까 말까 한다던데 아들은 주말에 엄마 감자 캐고 그런 거 도와주면서 일찍 합격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머리가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 아빠가 이상하게 정말 특출나게 별나다 싶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아들이 물려받은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아들은 2차 시험 공부에 매진했고 한 번의 탈락의 고배를 마신 끝에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아무리 땡볕이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것보단 덜 힘들다고 생각한 저에게 열매가 맺힌 듯이 아들의 시험 합격은 너무나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아들은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연수원에 들어갔고 그렇게 공부한 끝에 검사가 되었어요. 정말 기뻤죠. 아니, 변호사도 아닌 우리 아들이 검사가 되다니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바로 짱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과거에 남편을 잃고 시모 모시다가 밭일 물려받아서 감자 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아줌마 취급을 당했던 제가 하루아침에 검사 아들을 둔 사모님 취급을 받더라고요. 강원도 시내의 사람들까지 저희 집에 와서 아들 어떻게 키웠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마침 아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아들을 중학교 때 무진장 괴롭힌 애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때우느라 오두막에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괴롭히던 애들이 어떻게 그놈이 검사냐, 그놈이 검사면 나는 판사라고 하면서 뒷담을 하다가 제 아들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당당하게 검사 배지를 보여주면서 고맙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혀준 덕분에 내가 독해져서 너희들 코 바짝 눌러주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검사가 되었네? 어때? 배 아프니? 그러게 착하게 살지 그랬어. 너희가 착하게 살았으면 내가 자문이라도 좀 해줬을 텐데. 불쌍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괴롭힌 애들한테 통쾌한 한 방을 날려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한 방을 날리고 집에 와서 기분이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죠. 우리 아들 뉴스에 나오는 뒷돈 받아 처먹고 상인들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검사 되지 말고 항상 약자 편에 서서 균등하게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검사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의 말 잊지 않을 거라고 난 정말로 떳떳한 검사가 될 거라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일이 터진 거예요. 제가 감자밭에서 일하다가 열사병에 걸려서 결국 쓰러진 겁니다. 그때가 거의 체감기온이 40도를 육박하고 밭 한가운데는 그늘도 없었는데 제가 혼자서 일을 했으니까 예견된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필 그때 인부들이 안 나온 날이었고 밭 근처를 지나가는 주민들도 전무했던 겁니다. 쓰러진 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던 거였어요.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아들이 저희 집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이 앞집 아줌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뭐하고 계시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때 아줌마가 저를 발견한 거고 제가 거의 숨이 끊기기 직전에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더 늦었으면 목숨이 위급했을 수도 있었다고. 사람들이 열사병을 만만하게 보는데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라 여름에 시골 노인네분들이 사망하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열사병이라고 하더군요.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급하게 내려왔고 제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공부로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결국 일에 치여서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정작 없는 것 같아요. 이젠 제가 어머니 모시면서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프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는데 미안하더라고요. 바쁜 아들 괜히 걱정하게 만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들은 정말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실천을 또 한 거였어요. 원체 일이 힘들고 수직적인 문화가 강하고 윗선에서 하라고 하면 아무리 부정해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검사 조직에 사표를 생각하고 있었던 아들은 이번 저의 일로 인해서 완전히 사표를 냈고 강원도에 내려와서 변호사를 시작한 겁니다. 제 곁에서 꼭 붙어 있으면서요. 미안했죠.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진즉에 변호사 할 걸 그랬어요. 내가 원하던 것은 이런 일이었어요. 검사로 있을 때랑은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몸이 편하고 오히려 삶의 만족도도 더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이제 감자 농사 그거 그만해요. 제가 엄마 용돈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제가 농사 짓는 것을 말리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내가 이 감자로 네 학교 다 보내서 먹여 살렸더니 이제 내 인생은 감자밭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밭에서 떠나지 못하겠구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한 이 감자밭에서 내 평생 남은 삶을 마무리하고 싶구나. 라고 말을 했죠. 아들은 제가 감자 농사 짓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저의 진심을 들은 후에 정말로 어머니께서 감자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지 내가 창피할 일이 아니라고 깨달았고 저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말마다 함께 감자 농사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어느덧 장가를 갈 나이가 훌쩍 지나게 되었고 저는 조금 조급해졌습니다. 아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하고요. 그러다 아들 녀석은 어디서 소개팅을 받은 것인지 대대로 의사 집안의 막내딸과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되었건 어느 집안이든 그냥 마음씨 좋고 착한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미루면 결혼을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는지 이번에 이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그 아이를 저에게 데려와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서울 사람처럼 굉장히 새침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정도로 높은 의사였고 바깥 사돈 안 사돈은 전부 의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안에서는 자기네들은 의사고 그러다 보니 명예만 있고 권력은 없었는데 서울에서 이름 날리던 그 나이 때의 대표 검사로 통하던 제 아들의 권력을 좀 써먹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도 결혼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오랜만에 농사 옷을 벗어던지고 고가의 옷을 입으려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늙어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은 농사하느라 까맣게 타버렸고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에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한참 싱숭생숭한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집으로 아들이 들어온 겁니다. 어머니, 밖에 나가요. 우리 어디 좀 가요. 라고 하면서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아들을 따라갔고 아들은 저를 데리고 피부과부터 시작해서 차를 타고 나가야 있는 백화점에 데려간 겁니다. 제가 늙어버린 것을 고민하고 상견례장에 가서 의사 사돈들 앞에서 촌티가 나면 어쩌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알고 제 길을 살려준다고 비싼 옷도 사주고 보톡스도 맞게 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고가의 옷을 입고 상견례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의사 사돈은 평생을 실내에서 일했으니까 주름 하나 없고 관리를 빵빵하게 받은 것인지 정말로 얼굴에서 광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엘레강스하게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시골 사람인 저는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사투리를 쓰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그렇게 저는 실수를 해버렸고 순간적으로 바깥 사돈이 저를 훑어보면서 우습다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죠. 그렇게 그런 순간들을 속으로 삼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무렵 이상하게 사돈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감자 그거 팔면 얼마나 돈 벌어요. 한 박스 팔아봤자 돈 좀 버나? 우리 진료하면 적어도 얼마는 땡기는데 사돈 손은 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웃는데 저는 하나도 안 웃겼어요. 그런데 눈치 없는 예비 며느리와 사돈은 뭐가 그리 제 손이 웃긴 건지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아들 표정을 보니까 부글부글 올라오는 게 보였고 저는 아들 손을 꽉 잡으며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돈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버린 거죠. 바깥 사돈도 돌아가시고 엄마는 시골 촌사람에 그냥 감자 농사 짓는 농부인데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대한민국 검사가 나왔을까? 혹시 사돈 바람 피워서 나온 아이 아니죠? 우리 딸은 우리가 얼마나 뒷바라지하고 또 시험을 몇 번이나 보게 했는데도 결국 안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 집안이 대대로 의사인데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무리도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고작 감자 팔아가지고 사는 노인네한테 이런 검사들이 나온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서비스로 받은 인삼주를 마시고 금방 취기가 온 사돈이 거의 망언 중에 주워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거죠. 아들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자 예비 사돈은 감자 농사꾼한테서 어떻게 검사 아들이 나온 거냐고 물어봤는데 뭐가 잘못되었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바깥 사돈은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끼고 안사돈을 잡아서 말렸지만 이미 인삼수를 마시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안사돈은 폭풍 막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딸이 의대만 갔어도 우리는 이런 집안에 시집 안 보내요. 뭐 검사들 멋있고 권력 때문에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처럼 집안에 사자 들어간 사람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부질없죠. 솔직히 어디 가서 우리 사돈은 감자 팔아서 돈 번다고 말하기도 창피하고요. 안 그래요? 하면서 웃는데 욕이 절로 나오려는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집안에서 자란 대개 딸은 필요 없습니다. 착한 줄 알았는데 이런 부모 아래서 자랐으면 남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할 게 뻔한 악마 인성을 숨기고 있겠네요. 혹시 검사한테 열등감 있으세요? 그런 게 아니면 뭐 그렇게 못 깎아내려서 안달이세요? 아,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농사지어서 아들 자식 농사 대차게 성공했는데 그쪽은 다 투자했는데도 자식 농사 실패해서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죠? 라고 말하고 제 손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견례장 문을 닫으면서 너희들 감자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감자 팔아서 번 돈으로 내가 검사 된 거니까. 한 번만 그 입 놀리면 당신들이 그리 무서워하는 검사 권력 내가 한번 인맥 동원해서 보여줄게. 라고 말하자 사돈부터 시작해서 며느리는 한마디도 못하고 멀뚱히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워낙에 오랫동안 여자를 안 만나서 그런지 보는 눈이 낮아졌나 봐요. 저런 집안에 장가를 갈 뻔하다니 아찔하네요. 저 말 같지도 않은 망언들은 가슴에 담아두지 마세요. 제 소울푸드는 역시 감자예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아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났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이 새로운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 아이는 아들과 함께 검사로 일하던 검사 여자였고 그 아이도 검사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표를 내고 변호사 일을 서울에서 하던 중 제 아들과 연락이 닿아서 교제를 시작하다가 서울살이에 지쳐서 강원도로 내려오고 싶다고 하면서 결혼을 기약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고 딱 보자마자 그래, 이 아이가 정말 내 며느리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아 출신인데 공부머리가 비상해서 거의 개천에서 용난 수준으로 검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거만한 것도 없고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그 아이와 결혼을 했고 저희 집에서 10분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사돈이 될 뻔한 그 집안 사람들이 제가 검사 며느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품을 물고 그 집 앞 슈퍼에서 제 뒷담을 하다가 제 며느리한테 딱 걸렸다고 합니다. 검사였던 며느리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부럽고 질투나면 당신들도 딸 검사로 만들라고. 내가 남편한테 말로만 들었지 그 상견례장에서 막대 먹은 어른들이 당신이라는 것을 아니까 더더욱 이해가 간다고. 얼굴에 욕심, 열등감이 덕지덕지 붙어있다고 하면서 통쾌하게 한마디 날렸답니다. 역시 검사라 그런지 말도 야무지게 하고 제가 다 통쾌하더라고요. 사돈이 될 뻔한 그 사람들은 검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얼이 빠진 채로 어버버 하다가 결국 그 슈퍼에서 흩어졌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순간 내가 정말 며느리 그리고 아들 잘 뒀다고 생각을 했네요. 며느리는 지금 변호사 일을 안 하고 제 농사 일을 도우며 서울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있고 얼마 전에 임신을 해서 집에서 태교하며 지내고 있어요. 세상에 힘든 일 다 지나고 이제는 정말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행복하게 살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사람 무시하고 상처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악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은 상종을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네요. 그런 집안에 아들이 장가 갈 뻔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섬뜩하네요. 긴 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